제 심장 박동 소리가 정확히 어떤 소리인지, 그것이 제 귀에 들리는 유일한 소리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복도에 얼어붙은 채 서서 여전히 회의실 문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저는 그 소리가 마치 유리를 내리치는 망치처럼 귓가에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납품만 끝나면 그 여잔 내보낼 거야.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제 직속 상사의 목소리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러자 더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회사의 대표 박동훈 대표님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우리 회사에 170억 원짜리 계약을 살려낸 후에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계획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껄껄 웃고 있었습니다. 그 계약, 내 업무, 지난 6개월간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매달린 내 프로젝트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수이고 올해 34살입니다.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으며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충성심과 직업적 가치에 대한 저의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자 제가 그에 대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태양 컨설팅에서 7년을 근무했습니다. 판교의 화려한 테크 스타트업처럼 사내에 탁구대가 있거나 수제 맥주가 나오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중견 컨설팅 회사였죠. 저는 그곳에서 신입 분석가로 시작해 오로지 끈질긴 노력과 희생만으로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 PM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한울 프로젝트는 제 경력의 정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3명의 부장급 매니저들이 실패한 170억 원짜리 계약을 되살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그날 밤, 저는 저녁을 먹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어차피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제 아파트는 최근 들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3달 전 제 약혼자였던 민준 씨는 회사에 대한 저의 헌신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물을 줄 시간조차 없어 말라버린 화분까지 챙겨서 말이죠. 지수야, 넌 그 회사랑 결혼했어. 그가 마지막 짐 상자를 들고 현관에 서서 말했습니다. 회사가 널 그만큼 사랑해주길 바랄게.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장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따져 물었어야 했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 제 자리로 돌아왔고 글자가 흐릿해질 때까지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멈추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착한 여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프로페셔널한 직장인이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배신감을 삼키고 상처는 개인 시간에 혼자 처리합니다. 7년 동안 언제나 믿음직한 지수 팀장님이 알아서 할 거야라는 말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아마 비련의 여주인공 흉내를 내는 너구리 꼴이었겠죠. 하지만 아침이 되자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상처는 단단해져서 날카로운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한울 프로젝트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역 최대 병원 3곳의 의료 시스템을 개발할 독점권을 의미했죠. 이전의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하나같이 명문대 출신의 소위 SKY MBA 학위를 자랑하는 남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요구사항 분석을 엉망으로 하고 불가능한 기능을 약속했으며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엉터리 코드를 남겨놓았습니다. 고객사인 한울의료재단은 계약을 파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제 상사인 최민석 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얼굴에는 가짜 걱정을 가득 담고서요. 지수 씨,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뿐이야. 그가 두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마치 물리적으로 짐을 떠넘기듯 말했습니다. 당신의 꼼꼼함, 클라이언트와의 소통 능력, 우린 당신이 필요해. 그리고 맙소사 저는 자랑스럽고 특별하고 선택받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선택된 게 아니라
쓰고 버리기 쉬워서 선택되었다는 것을요. 대화를 엿들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오이 조각과 차가운 숟가락으로 눈찜질을 했지만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날카로워 보이는 남색 정장 재킷을 입었습니다. 각진 어깨 패드가 마치 갑옷처럼 느껴지는 옷이었죠. 최 팀장은 이미 출근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그가 저를 보고 웃었고 저는 그 미소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전에는 몰랐을까요? 지수 씨, 딱 보고 싶었던 참인데 한울 건 진행 상황은 어때? 목이 메어 비명을 지르거나 토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저는 마주 웃었습니다. 순조로워요. 어제 발생한 통합 문제는 개발팀이 수정 완료했습니다. 내일 중간 점검 차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고요. 역시 우리 에이스야. 그가 지나가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치 신문을 잘 물어온 골든 리트리버를 칭찬하듯이요. 저는 안개 속을 걷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회의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메일에 답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해결하게 놔두고 해고해.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떠나고 텅 빈 거실에 앉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직시했습니다. 제가 노리던 승진, 임원실, 제가 쌓아 올리던 노후 계획, 그 모든 것이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는다. 충성심은 중요하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제 선택지를 살펴봤습니다. 당장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통쾌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파탄이겠죠. 대충 일해서 프로젝트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보다 제 평판에 더 큰 타격을 줄 겁니다. 아니면 평소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고 버려지는 거죠.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정확히 전달하되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오직 저 하나뿐이게 만드는 것. 그 후 2주는 제 직장 생활 중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습니다. 회사 헬스장에 들러 겉모습만 유지할 뿐 남는 시간은 모두 두 가지 트랙에 쏟아부었습니다. 한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 최 팀장은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매일 체크했습니다. 그의 친절한 척하는 걱정도 커져갔죠. 지수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가 제 파티션 벽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헌신하는 건 고맙지만 건강도 챙겨야지. 그 가짜 걱정에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믿는 거지.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책상 위에 엎어둔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또한 평소 인사만 하고 지내던 법무팀의 이수진 대리와도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 주제를 고용계약과 해고 쪽으로 돌렸습니다. 웃기죠? 수진 씨가 샐러드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리자들이 권고사직의 개념이나 깔끔한 해고를 위해 얼마나 상세한 문서화가 필요한지 모르는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우리끼리 얘긴데 임원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사팀이나 법무팀이 뒤수습하느라 고생할 때가 많아요. 특히 지수 팀장님처럼 근속연수가 긴 직원은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제 고용계약서를 새로운 눈으로 검토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조항, 경업 금지 동종업계, 이직 제한 조항, 해고 절차 등을 꼼꼼히 살피며 메모했습니다. 한울 프로젝트 자체는 훌륭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재설계하고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했으며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상세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저만의 시스템 중심으로 구축했습니다. 겉보기엔 직관적이지만 미묘한 뉘앙스는 저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해고 계획을 엿들은 지 10일 후
박동훈 대표와 최 팀장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박 대표는 평소 이런 실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170억 원이 걸려 있으니 갑자기 세부 사항에 관심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방향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스템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기존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결함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훌륭해, 김 팀장. 박 대표는 저를 보지 않고 화면의 숫자만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 일의 적임자일 줄 알았어. 이용하고 버리기에 적임자라는 뜻이겠죠. 저는 볼이 아플 정도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안 프로토콜을 확정하고 사용자 인수 테스트, UAT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세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기술 사양과 프로젝트 계획서가 가득 담긴 일부러 압도적인 양의 서류 폴더를 건넸습니다. 그 중간 17페이지에는 저만의 독특한 구현 방법론을 설명한 중요한 문서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꼼꼼히 읽지 않을 겁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모든 데이터를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백업했습니다. 이메일, 사양서, 제가 작성하거나 수정한 코드 하나하나까지 훔치려는 게 아닙니다. 전 도둑이 아니니까요. 제가 기여한 바를 증명할 증거로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종 마감 4일 전, 한울의료재단 경영진이 최종 승인 전에 직접 제품을 검토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표준 절차였지만 최 팀장은 평소보다 더 긴장해 보였습니다. 완벽해야 해, 지수 씨. 그가 제자리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박 대표님도 참석하실 거고 재단 이사회 전체가 지켜볼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입니다. 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발표팀에 정재민 사원을 백업으로 추가했어. 정재민 프로젝트 회생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신입 개발자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즉시 알았습니다. 제 후임자가 이미 배치되고 있는 거죠. 좋네요. 속이 뒤틀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시연 중에 기술적인 질문이 나오면 처리하라고 하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 씨에게 커피를 사주러 갔다가 그녀 책상 위에 놓인 이사회 안건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시간, 참석자, 회의실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마무리하고 비서실에 필요한 사본을 보낸 뒤 제 직장 생활 중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오후 5시 정각에 퇴근한 것입니다. 안내 데스크 경비원이 2번이나 쳐다보더군요. 일찍 가시네요, 김 팀장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라서요. 컨디션 조절 좀 하려고요. 집에서 이사회 미팅 때 입을 옷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보수적인 정장이 아니라 결혼식 하객룩으로 샀다가 한 번도 입지 않은 빨간색 원피스였습니다. 과감하고 자신감 넘치고 기억에 남을 옷이었죠. 그리고 저는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서 있을지 각 반전의 타이밍을 정확히 리허설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잠이 잘 왔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회의실에서 벌어질 일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평소처럼 그렇게 일찍은 아니었습니다. 최 팀장은 이미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디야? 준비해야지. 저는 차 백미러를 보며 립스틱을 꼼꼼히 바른 뒤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7년 동안 메시지가 올 때마다 벌떡 일어나 몇 초 만에 답장하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평소에 빵빵한 가방 대신 날렵한 포트폴리오 하나만 들고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빨간 원피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최 팀장이 제 책상 옆에서 시계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나?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한 번 더 점검해야 해. 내가 발표 자료를 좀 수정했어. 저는 침착하게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수정이죠? 그가 USB 드라이브를 제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메시지 전달만 조금 다듬었고 처음 3장의 슬라이드에 정재민을 프로젝트 공동 리더로 추가했어. 회의에 딱 2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공동 리더로? 저는 USB를 집어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지금 당장 해. 그가 친절한 가면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발표 2시간 전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법무팀 이 대리님한테 확인할 게 있어서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계약 문구 관련이라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가 반박하기 전에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손에 USB를 쥔 채로요. 하지만 저는 법무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 예약해둔 소회의실로 가서 문을 잠그고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예상대로 최 팀장은 제 발표 자료를 완전히 뜯어 고쳐놨더군요. 제 이름은 구석으로 밀려났고 재민 씨의 이름이 눈에 띄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설명하는 기술적 세부 사항들은 너무 단순화되어 의미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삭제하고 제 원본 발표 자료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슬라이드 1장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사회가 열리는 임원실 층으로 향했습니다. 회의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케이터링 직원들이 커피와 다과를 세팅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도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AV 담당자가 시스템 점검을 위해 도착했을 때 저는 제가 발표자라고 소개하고 슬라이드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이죠, 김 팀장님. 시스템은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제 프레젠테이션을 업로드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임원들과 이사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동안 구석 의자에 앉아 메모를 검토했습니다. 최 팀장은 시작 15분 전에 도착했는데 저를 찾지 못해 점점 패닉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마침내 회의실 안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지수, 한참 찾았잖아. 수정된 슬라이드 확인했어? 저는 평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팀장님. 발표 자료도 로딩해서 테스트까지 마쳤고요.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완벽해. 한울재단 팀이 방금 로비에 도착했어. 그가 나가려 할 때 제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팀장님. 수정하신 내용은 최소화했어요. 원본 버전이 기술적 성과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그가 굳어버리더니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슬라이드 지금 당장 보여줘. 이미 시스템에 로딩됐는데요. 제가 AV 장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바꾸기엔 시간이 없어요. 이사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회의실은 금세 꽉 찼습니다. 박동훈 대표가 마지막으로 입장했고 양옆에는 한울의료재단의 임원 2명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한울의료재단의 이사장 한서영 박사를 알아봤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그분, 우리 시스템을 사용할 병원들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170억 원을 좌지우지하는 결정권자였습니다. 저는 빨간 원피스가 피부에 닿는 감촉을 느끼며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무채색 옷만 입으며 믿음직한 배경 역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눈에 띄기를 선택했습니다. 최 팀장은 이제 땀을 흘리며 저와 스크린 사이를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재민 씨도 도착해 발표 좌석 근처에 이미 앉아있는 저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박 대표가 능숙한 권위가 담긴 목소리로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완성된 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최민석 팀장이 이끄는 우리 팀은 초기 컨셉을 최첨단 병원 관리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켜 여러분의 운영 방식에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죠. 최 팀장, 여기서부터 진행하게. 박 대표가 상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최 팀장이 약간 떨리는 손으로 재킷 단추를 잠그며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이룬 성과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프로젝트 구현을 보조한 김지수 팀장과
기술 아키텍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정재민 사원을 소개합니다. 6개월 동안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3명의 남자가 망쳐놓은 걸 살려낸 사람을 보조라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최 팀장이나 재민 씨가 도착하기도 전에 발표 좌석으로 이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울 프로젝트를 단순히 살려낸 것을 넘어 혁신했는지 보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제 이름이 프로젝트 총괄 리더로 명확하게 적힌 원본 슬라이드였습니다. 최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회와 가장 중요한 고객 앞에서 제 손에 들린 리모컨을 뺏을까요? 다음 20분 동안 저는 확신에 찬 정밀함으로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결함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워크플로우 패턴을 어떻게 재설계했는지, 그리고 병원 직원들이 예상 시간의 절반 만에 배울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핵심 혁신은 제가 15번 슬라이드로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이전의 접근 방식이 의료정보 시스템의 3가지 핵심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데 있습니다. 저는 각 원칙을 설명했고 한서영 이사장이 점점 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 팀장이 2번이나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부드럽게 그의 말을 받아넘기고 계속 진행하며 발표의 주도권을 절대 내주지 않았습니다. 재민 씨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칭찬받을 위치에 놓였다는 걸 깨닫고 점점 더 불편해 보였습니다. 지난달 우리 IT 본부장이 제기한 보안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서영 이사장이 처음으로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 팀장이 대답하려고 했지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모두가 제가 묻어둔 문서를 찾으려 서류를 뒤적이는 동안 잠시 멈췄습니다. 최 팀장과 박 대표는 읽지 않았을 바로 그 문서였죠. 업계 표준을 3가지 주요 영역에서 초과 달성한 우리의 포괄적인 보안 프로토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주었고 한 이사장의 표정이 의구심에서 인정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갈 때쯤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한울 측 임원들은 감탄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원래 요구사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프로세스 대비 운영 효율성을 34%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23페이지의 구현 일정을 보시면 다음 주부터 롤아웃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예정보다 2주 앞서 전체 배포가 완료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울팀에서 나온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박 대표는 이제 눈에 돈기호가 보일 정도로 싱글벙글하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동시에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빨간 원피스를 입고 당당하게 서서 물었습니다. 한서영 이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만 묻죠. 정말 인상적인 작업입니다. 김 팀장님, 우리 본원 병원의 구현 작업을 김 팀장님이 직접 총괄해 주었으면 합니다. 박 대표나 최 팀장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한 이사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추가한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최 팀장도 박 대표도 보지 못한 슬라이드였죠. 화면에 간결한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연속성에 대한 우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뭔가? 박 대표의 미소가 흔들리며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정된 시스템의 유일한 설계자로서 저는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상세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저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구현상의 뉘앙스가 존재합니다. 최 팀장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이제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았던 거죠. 저는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양 컨설팅이 오늘 발표 직후 실제 구현이 시작되기도 전에 교육이 진행되기도 전에 시스템이 약속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저를 프로젝트에서 배제할 계획이라는 사실을요. 박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울재단의 170억 원 투자가 걸린 문제니까요. 한 이사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 팀장님? 저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10일 전 저는 최 팀장과 박 대표님이 제가 계약을 성사시키면 제 고용을 종료할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정확한 워딩은 해결하게 놔두고 해고해였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이사장의 표정이 굳어지며 박 대표와 최 팀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최 팀장이 나섰습니다. 김 팀장이 뭔가 오해한 게 분명합니다. 그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며 포트폴리오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재생해 드릴까요? 두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사실 그날 밤 복도에서는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들이 아는 건 제가 최근의 대화들을 녹음해 왔고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이사장이 박 대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최소한으로 말해서 매우 불쾌하군요. 우리는 병원 네트워크 전체를 이 시스템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문성의 연속성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박 대표가 수습하려 했습니다. 이사장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 팀장은 소중한 인재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공교롭게도 이 프로젝트가 끝난 직후로 예정되어 있었을 뿐 제가 6개월 동안 주말도 없이 밤새워가며 전임자들이 망쳐놓은 걸 수습한 직후예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 이사장이 일어섰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박 대표님. 우리 계약은 구현 및 운영 첫 해까지 안정적인 프로젝트 리더십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님이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구현도 김 팀장님이 감독해야 합니다. 저는 박 대표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지켜보며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170억 원짜리 계약 대절을 위해 준비했던 그 어떤 계획, 물론입니다. 그가 마침내 사업가적인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김지수 팀장은 프로젝트에 필수적입니다. 배제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 준비해둔 또 다른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모든 단계의 리더로 제 이름이 명시된 구현 일정표였습니다. 그럼 업데이트된 계약서에 전체 프로젝트 수명 주기 동안 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공식화하는데 이해 없으시겠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이사장이 승낙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걸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중으로 그 부속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면 하군요. 회의는 악수와 억지 미소 속에 곧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박 대표가 제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아프게 파고들더군요.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한 이사장의 구현 일정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한울팀과 세부 사항을 논의하며 라포를 형성하는 데 20분을 더 썼습니다. 마침내 박 대표실에 갔을 때 그와 최 팀장이 천둥 같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문을 닫자마자 박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서 있는 채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을 위해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보장한 겁니다. 이사회 앞에서 우리를 매장시킬 뻔했어. 최 팀장이 분노로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자격은 차고 넘치죠.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계약을 살려낸 뒤에 나를 자르려고 했잖아요.
임원실 차지한 남자 셋이 망쳐놓은 걸 내가 고치고 나니까요. 전 그저 클라이언트가 자신들의 투자가 어떻게 될지 알게 했을 뿐입니다. 박 대표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계산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하는 게 뭔가, 김 팀장? 연봉 인상, 승진, 말해봐. 그 질문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분노나 협박, 아니면 당장 해고당할 줄 알았습니다. 협상이라니요. 잠시 제가 원했던 것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노리던 이사직, 제 이름이 걸린 임원실. 하지만 빨간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스템을 믿고 충성심이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던 옛날의 김지수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원합니다.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첫째, 한울 프로젝트 구현의 총괄 리더 역할. 문서화하고 계약서에 명시해 주세요. 완료 보너스로 계약금의 5%를 지급해 주시고요. 박 대표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해고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철회. 법무팀 이수진 대리가 증인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최 팀장이 반발하려 했지만 박 대표가 말을 잘랐습니다. 좋아. 셋째, 묘한 평온함을 느끼며 계속했습니다. 한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첫 분기 리뷰가 끝나면 태양 컨설팅에서 깔끔하게 퇴사하겠습니다. 넉넉한 퇴직금, 훌륭한 추천서, 그리고 경업금지 조항 동종 업계 이직금지 면제. 두 사람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나가겠다고? 최 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남으려고 싸워놓고서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남기 위해 싸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얻어낸 존중과 인정을 위해 싸운 거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박 대표가 새로운 눈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자네, 여기서 미래가 있을 수도 있어. 오늘 자네의 능력을 증명했잖아. 오늘 대표님의 능력도 확인했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모른 척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후의 일들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물론 사무실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경영진을 압도하고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에서 자리를 지켜냈으며 박동훈 대표에게서 전례 없는 양보를 얻어냈는지에 대한 속삭임들이었죠. 그날 오후 이수진 대리가 전화했습니다. 제 경력상 가장 이상한 계약 부속 합의서를 방금 초안 잡았어요. 그녀가 감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라고 해야겠죠?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해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넌지시 알려준 것도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대화를 들었거든요. 일하는 여자들끼리 돕고 살아야죠. 다음 6개월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저는 전권을 가지고 한울 프로젝트 구현을 이끌었습니다. 최 팀장은 미스터리하게도 다른 부서로 발령났습니다. 박 대표는 저를 껄끄러운 존중으로 대했지만 더 이상 그의 인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세 병원 모두에 순조롭게 배포되었습니다. 직원 교육은 예상보다 더 잘 진행되었고요. 한서영 이사장님은 최종 리뷰 미팅에서 저를 함께 일해본 가장 유능한 PM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리뷰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박 대표는 놀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협상했던 대로 넉넉한 퇴직금 조건이 담긴 서류를 책상 위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었어. 제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그가 말했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나?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가치를 지키는 게 목적이었죠. 마지막 날은 조용했습니다. 개인 짐을 챙기고 친구가 된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데 법무팀 이수진 대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서영 이사장님이 재단병원 네트워크 전체의 기술 구현을 총괄하는 자리를 제안하셨어요. 연봉은 2배, 스톡 옵션도 있고 팀도 제가 직접 꾸릴 수 있어요. 수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클라이언트 회사로 직접 간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수정된 계약서 문구 확인해 보세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타며 말했습니다. 경업 금지 조항 없음. 제가 확실히 해뒀거든요. 태양 컨설팅의 문이 닫히는 순간 승리감도 후회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는 누구도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는 조용한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새 직장인 한울의료재단에서 일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한울 프로젝트의 공동 리더였던 하지만 이름만 걸었던 정재민 씨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팀장님 없으니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였습니다. 제가 떠난 후 태양 컨설팅에는 3명의 PM이 거쳐갔다고 합니다. 회사는 2개의 대형 계약을 놓쳤고 박 대표는 이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최 팀장은 조용히 해고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답장하지 않고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팀원들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인맥이나 학벌이 아니라 오로지 실력을 보고 제가 직접 뽑은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제가 확인시켜주는 사람들 말이죠. 때로는 복수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파괴하지 못하게 막고 그들이 뺏으려 했던 것 위에서 더 나은 무언가를 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고 리모컨을 쥔 채 서 있던 저는 단순히 일자리만 지킨 게 아닙니다. 저는 저의 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그들이 제게 줄 수 있었던 그 어떤 임원실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자, 말해주세요. 여러분도 모두가 조용히 있으라고 할 때 자신을 위해 일어서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을 버리려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공유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우리 같은 여성들이 좀처럼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진실들을 더 들을 수 있도록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복수는 누군가의 각본 속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 그 자체니까요.